네, 우리 의원님들 발언 중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22번 부동산 대책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제가 알기로 2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도 되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법무부 차관님 또 여기 계신 우리 국토부 차관님 저희 여당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고 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부동산 대책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좀 연구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은 극과 극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내놨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정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22번 부동산 대책 이렇게 숫자 프레임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이명박 정부 때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을 읽어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법이 빨리 필요한 이유가 과거에 저희들도 전세 살아보면 대개 세입자들이 새학기 그러니까 2, 3월 또 지금 이제 가을 학기 8월 전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차관님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계절적인 수요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계절적인 수요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오늘만 토론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지난번에 차관님 우리 거기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제기됐던 여러 의견들이 여기에 보니까 반영을 상당 부분 한글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굉장히 그동안 고심한 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식적인 소관은 법무부로 되어 있지만 주택시장, 특히 세입자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법이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관련된 데이터 또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오늘 대안으로 상정된 그 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국토부 또 국회와 여러 차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최적의 현재 시점에서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에 하면 이제 지난번에 저도 토론에 저희들이 장시간 토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임대차 보호법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약 상황을 봤던 법이 아마 국토부 소관법에도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언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우리 차관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옆에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님 계시지만 그때 두 개 부처 우리 실무가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추 장관님 법무부도 그때 토론회 이후에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많이 함께 공동으로 의견을 내고 상호 조율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이제 토론회를 한다면
더욱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두 부처가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저희 의원들까지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이 제가 안을 보니까 그때 의견들 냈던 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차관님 말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좀 오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일 날 송갑석 의원님 대정부 질문 때 우리 존경하는 감사원장님의 업무에 대한 그 중립성이나 객관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말씀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우리 백운규 장관님께서 또 모 언론에 더 심한 뭐 문초를 당했다라든지 회피를 스스로 하는 게 맞다.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설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법원 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공교롭게 전부 우리 사법부에서 존경받는 법관들이셨거나 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냐면요.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대통령 41%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은 제각각이라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석이 제각각이라뇨.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학자들의 무슨 다툼입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는 이유는 저분을 저기에 앉혀놓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감사원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인데 해석이 제각각이다 그러고 아까 뒤에 지금 우리 우 국장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저렇게 편향된 감사원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원장님께 저는 지금 적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장님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법조인이셨지 않습니까? 네, 앞서 그 발언들을 보면서 원장님 설마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죠? 네,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언하신 내용은 보면은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발언, 대통령, 지지율 이런 발언은 여기 있는 선출직인 의원들도 참 발언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이 감사원은 100만 공무원을 감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비리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원의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원장님은 옆에 계신 지금 두 분 존경받는 우리 법관 출신 분들하고 똑같은 존경을 받는 분이셨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행보는 이분이 정치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사적인 이해가 있는 것인지 의혹을 품게 돼요. 원장님이 아까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장님 발언은 해석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쾌해야죠. 그래 놓고 원장님이 지금 일선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관들한테 가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처신해라. 이렇게 원장님께서 훈시하실 수 있는 거겠습니까? 원장님?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거 해석.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로 좀 답변해달라고 질문하신 취지를 부탁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건 그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훈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에 크게 위배되는 그러한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는 원장님, 제가 지금 저희 원장님, 직원들에게 아니, 원장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원장님 있습니다.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원장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감사원의 간부님들이나 감사관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분 말씀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국의 100만 공무원을 감사하는 원장으로서의 발언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원장님이 지금 아까 그 원전 관계 말씀을 했는데요. 잠깐 제가 한번 PPT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원전 부분 좀, 그 다음, 네. 자, 저게 조금 지난 건데요. 얼마만큼 우리 원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인 것인가가 저 두 개의 신문에 지금 보시면요. 두 개의 신문이 한쪽은 반대가 거의 90%, 한쪽은 찬성이 70%예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원장님이 국민의 지지 운운하고 대통령 지지도 이야기하면 원장님이 저기 지금 신문 속에 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 질의 속에서도 그런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이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탄핵.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내 말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죄송하지만 원장님은 감사원장님으로서의 적격을 떠나서 우리 원장님이 과연 평생을 존경받는 법관으로서 생활해 오신 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원장님께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말씀에 원장님이 공감을 하신다면은 이제 이 원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회피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도 그런 정치적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 또 100만이 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그런 오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나는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꼭 제가 보면 죄송하지만 재판하는 것 같아요. 법정에 앉아서 피고인이 저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게 지금 연상되던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일국의 감사원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계속해서 해석이 그렇지 않다. 계속 그런 태도 하실 겁니까? 그런 태도로 하신다면은 원장님께서 한번 우리 감사원의 간부들한테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원장으로서 감사원을 이끌 적격이 있는 것인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치적 중립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 제일 중요한 간부가 맥락에 있어서는 또 기억이 안 난다. 벌써 이것 자체가 감사원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이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한번요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질의 마치시고 원에 들어가시면은 한번 간부들하고 심각하게 논의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아까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원장님 답변하는 걸 보고 과거에 제가 존경하던 우리 원장님 맞으시는가 이런 참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정에서 참 존경받는 법관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처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과거 일국의 국무위원에 대한 평가를 이런 공개석상에서 반복해서 조리가 안 맞다든지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게 혹시나 우리 원장님께서 원을 통솔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염려까지 해봤습니다. 원장님, 우리 저 PPT 좀 띄워줘 보십시오. 이제 제 고향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십니다. 지금도 문자가 들어와서 좀 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지금 원전 부분 아까 제가 저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념적으로 지금 대립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여지가 저렇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줘 보세요. 원장님 혹시 일본의 신규제 기준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규제가 강화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지금 과거의 원전 하면은 지금 탈원전을 비판하는 분들이 값싸게 클린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거 좀 넘겨줘 보십시오. 지금 저기 보시면은요, 도시바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히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다 저 회사들이 원전을 건설하다가 추가되는 비용들을 2배, 3배 감당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원전을 비판하는 분들이 저런 내용을 알면서도 저는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저는 제가 이 법무검찰 그만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원자력안전 옴부스만으로 좀 봉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좀 알게 됩니다. 혹시 원장님 그렇게 편향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번에 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일단 제가 그 원전의 그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직권심의 녹취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경과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전과 원자력 그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그러니까 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한 상황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저는 물론이거든요. 감사원에서 어떤 예단을 가지거나 사전 결론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지는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이거는 기술적인 이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그건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방금 그 유병호 국장으로부터 답변에 관해서 본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4월 20일 취임 이후에 10회 이상 조사한 피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점은 본인이 기억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백 의원님께 정정해서 진술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소병철 의원님 저 추가 제보 충질이 하셔도 됩니다. 예, 3분 드리겠습니다. 그 PPT 좀 띄워주십시오. 원장님 그 원전 관련 전에 앞에 그 소상공인 것 좀 띄워줘 보세요. 저기 지금 아마 얼마 전에 저기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걸그룹 불러가지고 저런 행사를 하다가 언론에서 질타를 당했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저기가 국가보조가 한 30억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주시라는 소상공인 협회 말씀하시는. 네네. 그래서 제가 네. 서면지를 따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원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장님이 저희가 이제 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 지금 원장님 오늘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원장님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편향됐다 이런 뜻에 앞서서 객관적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원의 생명이 뭡니까? 정치적 중립, 객관성, 투명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저명하신 법관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취급하실 때 어떤 오해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간부님들의 말씀하시는 그 태도 같은 것도 그래도 일국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감히 하실 수 있나? 평소에 감사원에서 저런 것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국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원장님 인터뷰를 제가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가급적 정책적인 부분은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올바른 것이죠. 지금 원장님이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실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원장님께서 네. 해석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저만 그러겠습니까, 원장님? 부디 제가 신신당부 드리는 것은 법관으로서 저명하신 그런 족적을 걸어오셨는데 감사원장 하시면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말려든다면은 원장님 개인으로도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여러 가지 말씀들 모두 이 감사가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감사 사항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념해서 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백혜련 의원님 예, 질의하시려고요.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또 위원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을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은 누가 이걸 바로 잡겠는가? 감사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곳인데요. 지금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지난번 모 신문의 월성 1호기 이것도 지금 사실 또 월성 1호기입니다. 한수원 사회이사들한테 강압적인 조사 벌였다 해서 그 취재한 생생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유도성 질문에 반박하면 말이 많으시네. 참 찔기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감사원의 영상 녹화 업무 처리 지침이 있는 거 원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영상 녹화는 조사 절차 투명성 높이고 인권 침해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보니까 지금 영상 녹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질의를 하니까 판단은 감사원 조사하는 사람이 한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 규정 뭐 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원장님? 예. 앞으로 원장님 이 규정을 사실 그런 답변 자체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인권 침해 예방하자고 해놓고 이건 우리가 비난하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보다 더한 일이 감사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할 때 영상 녹화를 할 것인지를 피조사자한테 반드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운용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미 그런 내용으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한수원 사회이사들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런 말썽이 난 것에 대해서 감사원 자체적으로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니, 감사관들의 원장님 진술과 시간이 조금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 자체 조사를 하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셔가지고요. 그 결과를 다음번에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신문에 난 내용이 워낙 생생하니까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감사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감사원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근데 원장님 이것도 월성이록이에요. 이러니 참 오해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예. 감사 결과 확정 후에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찰부서에서 조사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